네, 대한민국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입니다. 네, 세계로 나가서 이 해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정말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해외 취업 전문가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해외 취업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줄 직무 분야는 어떤 쪽인가요? 네. 오늘은 해외 취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무 분야 중에서 호텔 그리고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 직무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현재 저번 주 일요일 날 네. 저희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센주 호텔에서 네.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저희 대한민국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내한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 한국인 채용을 목적으로 내한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 이렇게 직접 채용을 하기 위해서 내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실제 해외 취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두려움도 있으시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K-무브에서는 되도록이면 외국에 있는 규모가 조금 있는 채용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한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면접 현장이 참 궁금한데요. 네. 또 어떤 분들이 또 지원을 하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실제로 이번 공개 채용의 어떤 면접 보신 분들 만날 수가 있나요? 네, 아마 그날 오셔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 방송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네. 되네요. 화면으로 보시죠. 함께 보시죠.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27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한 30대를 맞이하고 싶어서 3년 동안 좀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해서 좀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스피탈리티 비즈니스라고 호텔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엔 또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취업을 하고야 말겠다, 나가겠다 뭐 이런 열정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해외 취업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호텔업 글쎄요 좀 사실 궁금한 점도 참 많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있죠. 예,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해외 취업 나가서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저희들이 좀 몇 개 들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괜히 저기 가서 고생만 하는 게 아니냐,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맞아요. 네, 실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현재는 지금 허드렛 일, 예를 들어서 벨보이를 한다라든지 하우스키핑을 한다라든지 네. 청소 일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은 현재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호텔 직무 분야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데요. 저희가 WVIP 팀 아무래도 호텔에서 최고의 직무 부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프론데스크 백오피스 업무라든지 그리고 프론데스크 업무 그리고 조립 파트나 아니면 식음료 파트 쪽 그리고 최고 안 좋은 일들이 아무래도 룸 어텐던트 이런 쪽으로 조금 직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룸 어텐던트는 이제 그야말로 룸 서비스 쪽에 관련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네. 예. 자, 호텔 직무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하면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하게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해외 취업을 지원을 하실 때는 무조건 제 경력 그리고 내 전공 그리고 특히 미래 직업군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전공에 맞춰서 조금 지원을 하는 분야가 호텔이나 리조트 서비스 관련 직무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관광 경영학이라든지 호텔 쪽, 하스피탈리티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많은 편이고요. 이런 분들이 항공사 계열이라든지 호텔, 리조트 아니면 크루즈 승무원 같은 이런 CS 직무 분야로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WVIP도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네. 자세하게 궁금하거든요. 네, WVIP 팀은 말 그대로 네. 하나의 우리 호텔의 네. 고객 중에서 VIP가 아닌 최고의 WVIP들만 어레인지하는 그런 업무 부서고요. 네. 실제 저희가 필리핀에 보면요, 맥심이라는 7성급 호텔에 우리 한국인이 네. 최초로 WVIP 팀에 연봉 4만 불로 취업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프론트 데스크 백오피스 업무 이것도 아까 좀 생소하게 들렸어요. 이건 뭔가요? 네, 프론데스크 백오피스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호텔 내에 경영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전략, 마케팅, 인사 총무, 회계 업무를 다루는 부서로서 아무래도 경영학 전공자들이나 관광 경영학 전공자들이 이제 사무직 포지션으로 가실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저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딱 호텔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데스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다 이게 외모가 반듯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네.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네, 그렇습니다. 외모를 많이 보나 봐요.
프론데스크 업무는 아무래도 호텔의 꽃이다 보니까 이제 간판이죠. 그래서 외모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보통 흔히들 다들 프론데스크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필수적으로 경력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네, 경력을 가장 중시적으로 조금 본다고 보셔야 되고요. 서비스 정신과 그리고 인터내셔널 매너십, 글로벌 매너십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우리 한국인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내한을 했잖아요. 네. 결과가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서는 연간 600여 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기로 해서 올해 1차로 한국인 채용에 먼저 저희 내한 면접을 하셨는데요. 좋은 소식은 네.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저희 한국에서 한국인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서 약 70%가 합격을 했습니다. 70%나요? 네, 그렇습니다. 와, 좋은 네. 소식입니다. 그래요. 그래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호텔 내 직무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식음료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식음료 분야 같은 경우는 조리 분야와 네. 그리고 이제 식음료 파트, F&B 파트라고 해서 푸드 앤 비버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F&B 파트에 가면 내가 뭐 서빙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F&B 서버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바리스타라든지 그다음에 칵테일 파트, 즉 바텐더 파트라든지 그리고 레스토랑 매니저 업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편견도 조금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70%가 어제 이제 내한을 해서 성공적으로 네. 또 매칭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70%의 어떤 취업 준비생들 이제는 성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야로 간 거예요? 지금 좋은 사례가 나왔던 네. 것이 실제 외국 대학교 출신자들도 있었는데요. 마케팅 부서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그냥 호텔의 F&B 파트로 지원을 했는데 네. 예, 자기 업무 그 개인 직무 역량을 평가를 토대로 프론데스크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친구들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비자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는 출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이루어졌던 네, 그렇죠.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에 일요일. 이루어졌던 장면이군요. 야, 그렇군요. 이분들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면접을 보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면접 네. 보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이분들 중에서 한 70%가 그렇습니다. 성공을 해서 취업에 네. 이제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뿌듯해지는데 네. 호텔 직무 어떻게 보면 로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힘든 부분도 많은 게 사실인데 해외에서 이걸 먼저 경험을 한다. 어떤 점이 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호텔이나 서비스 관련 직무 분야는 경력을 중시합니다. 즉 해외 취업이 필요한 그 직무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크니션들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쪽은 내가 처음부터 이런 경력을 해외에서 먼저 만들어 버리면 향후에 조금 더 규모가 큰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옛날에 영화 드라마 호텔리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외국에서는 M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벨보이로 시작을 해서 지점장이나 이제 경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그 현지에서 승진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실제 그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네. 이 친구는 서양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서양학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취업이나 했던 직무랑 전공은 맞지는 않은데 네. 이 친구 미래 직업군, 자기 희망하는 그 직업의 꿈이 컨벤션 그리고 큐레이터. 그러니까 컨벤션 뷰어라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규모가 큰 호텔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F&B 파트부터 F&B 서버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이제 컨벤션 부서로 컨벤션 뷰어 직무군으로 이제 부서 이동을 한 승진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호텔에다가 그분은 액자를 잘 걸어 서양학 어떤 전공을 살려서 네, 네. 그것도 네. 굉장히 센스고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그림이 중요합니까? 네. 일부 해외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호텔 리조트 분야 역시 지원할 때 주의할 점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떤 점 좀 유의해야 될까요? 실제 이런 실패한 사례들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셔서 저는 이 해외 취업을 잘못했다라 내가 실패했다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특히 호텔 리조트 분야는요 규모가 좀 큰 곳이나 아니면 특히 해외 호텔들은
그 외주 업체를 많이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룸 어텐드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키핑, 청소 일이라든지 이런 걸 스태핑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외주 업체를 의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무는 내가 호텔에서 하고 있지만 소속은 이제 용역회사 소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K무브에서도요, 이러한 어떤 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곳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지금은 저희가 K무브에서는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주 업체를 한다는 게 그 중간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수수료 떼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취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터전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뭐 비자 관련해서 처음에는 주의할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해외 취업 하시면요. 네. 뭐 오늘 내한 면접을 하거나 면접을 해서 합격했다고 내일 당장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에서 나가다 보니까 내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적합한 비자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선진국,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각 국가의 정부 기관에서 우리 그 구인처들, 예, 외국인을 채용하는 구인처들의 사이트 비짓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감사라고 하는데 직접 정부 기관에서 그 회사의 사이트 비짓을 통해서 뭐 재무 상태를 본다라든지 급여가 밀린 게 없는 것들인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비자를 받고 출국할 때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국가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한 3개월 정도 넉넉하게 잡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좀 시간을 네. 넉넉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호텔 분야 해외 취업 준비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어제 면접을 보신 분들 목소리를 어제가 아니죠. 제가 자꾸 어제라고 하네요. 일요일에 면접을 네. 직접 보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화면을 그래요.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죠. 또 스터디 같은 것도 리더로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일반 회사가 아닌 외국계 회사로 해서 잠깐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글로벌 클라이언트랑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영어로 작성하는 업무라든지 좀 그런 거를 계속 함으로써 영어를 잊지 않으려고 그런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평생 직업이 이제 대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만 잘 해서 해외 경험을 쌓고 일을 한다면 정말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어 때문에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준비하면 누구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고 어떻게 또 외모들이 이렇게 다 예쁘고 단정하고 네, 딱 좋습니다. 호텔리어에 어울리죠.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네요. 예, 그 영어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면접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또 평가하는지 궁금하고 주로 이제 면접관들이 그 영어 잘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뭘 중점적으로 봅니까? 네, 뭐 재미있는 사례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오늘 방송에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그 대명 리조트에서 정직원을 하고 있는 경력자입니다. 이 네. 친구는 조금 더 큰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못하는데 이 친구는 이미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인성과 가치관이 이 친구는 남다릅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못하더라도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도 매니저급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경력이라든지 어떤 그 직무 역량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실제 우리 국내 취업에서도 보시면 그 이력서 작성하실 때 아르바이트 경력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는 아르바이트 내가 지원하는 직무 분야와 그 아르바이트 했던 그 상관관계가 없더라도 꼭 기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영어는 당연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영어는 당연하고 직무 능력이 역시 해외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살펴볼 내용들이 많은데 아깝습니다. 다음번에 또 소개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우리 알아볼까요? 지금 저희 그 가장 핫 이슈입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해외로 취업을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K무브 멘토링 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네. 내일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K무브 멘토링이 있으니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구직자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군요. 해외 취업 장려금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다음 내용이 정말 시간이 많습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세계로 가는 취업, 저희 K무브 세계를 잡다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